여러분, 아침에 삶은 계란 드시고 후식으로 감안게 드신 적 있으시죠?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그 조합이 여러분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고 상담해온 건강 크리에이터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뵈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상담한 72살 김정순 어르신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순 어르신은 평소 건강관리에 무척 신경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 1개씩 드시고 단백질 섭취를 위해 두유도 함께 마셨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걸 모두 챙겨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계속 불편하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소화불량이겠거니 하셨답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식사하신 후 복통이 생기고 설사가 잦아지고 심한 날은 구토까지 하셨습니다. 1달 넘게 이런 증상이 반복되자 병원에 가셨는데 급성 위장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체중도 3달 사이에 5kg이나 빠지셨습니다. 김정순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건강하려고 좋다는 거 다 챙겨 먹었는데 오히려 병이 생겼네요. 진작 알았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요. 여러분, 이게 비단 김정순 어르신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비슷한 식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매년 300건 이상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음식 조합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시니어분들의 소화 기능은 젊은 사람보다 약하다는 겁니다. 50대 이후부터는 위산 분비가 30% 이상 줄어들고 장 운동도 40% 이상 느려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에겐 문제없는 음식 조합도 시니어 분들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음식만 피하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계란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첫째, 삶은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를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왜 이 조합이 위험한지 과학적 근거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건강하게 계란을 드시는 방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계란의 놀라운 효능을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실 것 같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옆에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도 전체로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상극 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삶은 계란이 시니어분들께 왜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립니다.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거의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계란 1개에는 약 6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대한노인병학회에 따르면 시니어는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60kg이시라면 하루 72g이 필요한 겁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력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눈 건강을 지켜주고 황반 변성을 예방합니다.
비타민 D도 들어있어서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 좋습니다. 비타민 B9는 에너지 대사를 촉진해서 피로를 풀어줍니다. 철분도 들어있어서 빈혈을 예방합니다. 이렇게 좋은 영양소가 가득한 계란인데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이 모든 좋은 효과가 사라집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삶은 계란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감입니다. 여러분, 가을철에 맛있는 홍시 한 개 드시고 나서 간식으로 삶은 계란 드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아침에 계란 드시고 후식으로 단감 드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께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떫은 감에는 더 많이 들어 있죠. 단감에도 적지 않은 양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타닌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계란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흰자에는 란송 단백, 노른자에는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들어 있죠. 그런데 이 타닌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을 만나면 마치 풀처럼 엉겨붙어 버립니다. 쉽게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밀가루 반죽 해보신 적 있으시죠? 물과 밀가루가 만나면 끈적끈적하게 엉겨붙습니다. 감의 타닌과 계란의 단백질이 만나면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위장 속에서 소화가 안 되는 딱딱한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을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타닌은 단백질과 결합해서 타닌 단단백질 복합체라는 걸 만듭니다. 이건 우리 몸의 소화 효소로는 분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치 시멘트가 굳어버린 것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이 덩어리가 위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위장에서 이물감이 느껴집니다. 뭔가 걸린 것 같고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단계, 위벽을 자극해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속이 쓰리고 아픕니다. 세 번째 단계, 급성 위장염으로 발전합니다. 심한 복통과 함께 구토, 설사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 단계,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장에서 결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60대 이상 시니어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계란과 감을 함께 먹은 후 위장 장애를 겪은 비율이 67%나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은 30%였는데 시니어 분들은 2배 이상 높았던 겁니다. 왜 시니어 분들이 더 위험할까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은 위산이 강해서 그 덩어리를 어느 정도 소화시킬 수 있지만 시니어 분들은 위산이 약해서 그대로 위장에 남아있게 됩니다. 둘째, 장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은 장이 빨리 움직여서 덩어리를 밖으로 내보내지만 시니어 분들은 장 운동이 느려서 오래 남아있게 됩니다. 셋째, 면역력이 약해서 염증이 더 쉽게 생기고 심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살 박영희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추석 때 홍시를 아주 좋아하셔서 한 번에 2-3개씩 드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로는 늘 계란을 드셨죠. 추석 연휴 나흘 동안 이렇게 드셨더니
연휴가 끝날 무렵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배탈이겠거니 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급성 위장염이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를 보니 염증 수치가 평소보다 3배나 높아져 있었습니다. 백혈구 수치도 1만 2천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상은 4천에서 11,000인데 말이죠. 이틀 동안 입원 치료를 받으셨는데 항생제와 수액을 맞으셨답니다. 그제야 의사 선생님께서 음식 조합 문제를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박영희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먹던 거라 문제될 줄 몰랐어요. 이제는 감 먹을 때 계란은 절대 안 먹어요. 입원비만 1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계란과 감을 먹는 시간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반드시 최소 3시간에서 4시간은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아침 7시에 계란을 드셨다면 11시나 12시쯤 감을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계란 드시고 바로 감을 드시거나 감 드시고 1~2시간 만에 계란을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실수로 함께 드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가능하면 토해내는 게 좋습니다. 억지로 토하기 어려우시면 생강즙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생강이 위장을 진정시켜주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물을 많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1시간에 1~2컵씩 천천히 드시면 덩어리를 희석시키고 빨리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삶은 계란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두유와 콩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선생님, 계란도 단백질이고 두유도 단백질인데 함께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하고 물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연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두유와 콩에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트립신이 뭘까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소화 효소입니다. 마치 가위처럼 단백질을 잘게 잘라서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두유 속의 트립신 억제제가 이 가위 역할을 하는 효소를 막아버립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옷을 자르려고 가위를 들었는데 누군가 가위날에 테이프를 붙여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위가 있어도 자를 수 없게 되는 거죠.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트립신은 우리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가 장으로 분비되면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합니다.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런데 두유의 트립신 억제제가 이 과정을 막아버립니다. 트립신과 결합해서 트립신이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장을 통과해버립니다. 계란 흰자에는 란송단백이라는 아주 좋은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근육을 만들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는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죠. 분당 서울대병원 영양팀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의 근육량 감소를 막으려면 매 끼니마다 2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계란 3개 정도의 양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한국식품연구원이 2022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계란과 두유를 함께 섭취했을 때 단백질 흡수율이 45%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절반 가까이 흡수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100g의 단백질을 먹어도 55g밖에 흡수가 안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소화가 안 된 단백질이 장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내 세균이 이걸 분해하면서 가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고 불편합니다.
심하면 설사나 복통도 생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사례 이야기는 실제 자료이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세부 상황은 각색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최철수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근육량을 늘리려고 아침마다 삶은 계란 2개와 두유 1팩을 드셨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려는 좋은 의도였죠. 운동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4번씩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 근육량이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피곤하시고 힘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서 인바디 검사와 혈액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오히려 1kg 가까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혈중 단백질 수치도 정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시고는 음식 조합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최철수 어르신은 그제야 계란과 두유를 따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는 계란 2개를 드시고 오후 3시 간식 시간에 두유를 드셨죠. 2달 후 다시 검사해보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육량이 2kg 늘어났습니다. 혈중 단백질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체력도 좋아지셔서 운동할 때 힘이 더 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좋은 걸 함께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었네요. 시간만 따로 두고 먹으면 되는데 그걸 몰라서 석 달을 허비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알았어요. 그럼 두유는 언제 드시는 게 좋을까요? 계란 드신 후 최소 3시간은 지나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7시에 계란을 드셨다면 오후 3시나 4시쯤 두유를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침엔 두유를 드시고 점심 12시에 계란 요리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콩비지, 된장찌개, 청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과 함께 한 끼에 드시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따로 드십시오. 각각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두부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부에도 트립신 억제제가 들어 있습니다. 계란말이에 두부를 넣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것도 좋은 조합이 아닙니다. 계란찜에 순두부를 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상극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녹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삶은 계란 드시면서 녹차를 함께 드십니다. 계란이 목에 걸리니까 차로 넘기시는 거죠. 또 녹차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녹차가 좋다고 많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이게 큰 문제입니다. 녹차에는 타닌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감에 들어있는 타닌과 비슷한 성분이죠. 녹차 100ml에는 약 30mg의 타닌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타닌산이 계란의 단백질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 속에서 단백질과 타닌산이 결합해서 아주 딱딱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 덩어리는 소화가 아주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덩어리가 장의 움직임을 느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연세대 의대 소화기 내과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타닌 단백질 복합체는 장 점막을 자극해서 장 운동을 30% 이상 느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장이 천천히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변비가 생깁니다. 시니어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장 운동이 느린데 여기에 녹차까지 더해지면 변비가 더 심해집니다. 변비는 단순히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독소가 몸에 쌓입니다. 변이 오래 장에 머물면 독소가 재흡수됩니다. 둘째, 치질이 생기거나 악화됩니다. 셋째, 배변할 때 힘을 많이 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넷째, 장 건강이 나빠지면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계란 한 개에 약 1.8mg의 철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 꼭 필요한 영양소죠. 빈혈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녹차의 탄닌산이 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연세대 의대 영양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계란과 녹차를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율이 6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탄닌산이 철분과 결합해서 불용성 철분 복합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장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 어르신들은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을 겪기 쉽습니다. 폐경 이후에는 철분 필요량이 줄어들긴 하지만 흡수율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빈혈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첫째, 쉽게 피곤하고 무기력합니다. 둘째, 어지럽고 가끔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셋째, 머리카락이 많이 빠집니다. 넷째, 손톱이 약해지고 잘 부러집니다. 다섯째,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대전에 사시는 65세 이순자 어르신 사례입니다. 이분은 평소 빈혈기가 있어서 철분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철분제가 속이 쓰려서 대신 계란을 많이 드시기로 하셨죠. 의사 선생님께서도 철분제 대신 음식으로 보충하는 게 좋다고 하셨답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를 드시고 식후에는 녹차를 한 잔씩 드셨습니다. 녹차가 건강에도 좋고 입도 개운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셨죠. 석 달 정도 이렇게 드셨는데 정기검진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빈혈이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11에서 9.5로 떨어졌습니다. 정상은 12에서 16인데 말이죠. 어지럼증도 더 심해지시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셨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보시고는 녹차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그 후로 계란 드실 때는 물만 드시고 녹차는 오후 3시쯤 간식 시간에 따로 드셨습니다. 2달 후 다시 검사해보니 헤모글로빈 수치가 12.3으로 올라왔습니다.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겁니다. 빈혈 증상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머리카락도 덜 빠지셨습니다. 얼굴색도 좋아지셔서 주변에서 건강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녹차가 건강에 좋다고만 알았지 이런 문제가 있는 줄 몰랐어요. 좋은 것도 때를 가려서 먹어야 하는구나 싶어요. 이제는 시간 맞춰서 따로 마셔요. 그럼 녹차는 언제 드시는 게 좋을까요? 계란 드신 후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7시에 계란을 드셨다면 10시나 11시쯤 또는 오후 3시쯤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홍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차에도 탄닌이 많이 들어있어서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홍차 100ml에는 약 40mg의 탄닌이 들어있습니다. 녹차보다 더 많습니다. 계란 드신 후에는 물이나 보리차, 옥수수차, 결명자차 같은 걸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이런 차들에는 탄닌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게 들어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삶은 계란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을까요? 제가 7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란은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소화 기능이 활발할 때 드셔야 단백질을 잘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또는 점심 12시에서 1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저녁에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고 숙면에도 방해가 됩니다. 둘째, 하루 1개에서 2개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특히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1개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채소와 함께 드십시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파프리카 같은 채소를 함께 드시면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계란에는 비타민 C가 없어서 채소로 보충하시는 게 좋습니다. 토마토도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완전히 익혀서 드십시오. 반숙보다는 완숙으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덜 익은 계란을 드시면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중심 온도가 7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셔야 합니다. 노른자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삶으십시오. 다섯째, 신선한 계란을 선택하십시오. 껍데기가 깨끗하고 매끈한 걸로 고르시고 냉장 보관 후 3주 이내에 드십시오. 오래된 계란은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란을 물에 담갔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한 것이고 뜨면 오래된 겁니다. 여섯째, 물과 함께 드십시오. 계란을 드실 때 미지근한 물을 함께 마시면 소화를 돕고 목넘김도 편합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찬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규칙적으로 드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면 몸이 적응해서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좋아집니다. 아침 7시에 드신다면 매일 아침 7시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십시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계란을 드신 후 바로 약을 드시지 마십시오.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계란의 단백질이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계란 노른자의 지방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계란 알레르기는 심각한 쇼크를 일으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두드러기, 호흡곤란, 혈압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넷째, 계란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십시오. 껍데기에 살모넬라균이 있을 수 있어서 다른 음식에 옮겨갈 수 있습니다. 비누로 30초 이상 깨끗이 씻으셔야 합니다. 다섯째,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 상담하시고 하루 섭취량을 정하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3가지. 첫째, 삶은 계란과 감을 함께 먹으면 탄닌 성분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급성 위장염이 생길 수 있으니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을 두고 드십시오. 둘째, 삶은 계란과 두유를 함께 먹으면 트립신 억제제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해서 영양분을 절반밖에 못 받으니 따로 드십시오. 셋째, 삶은 계란과 녹차를 함께 먹으면 탄닌산이 변비를 유발하고 철분 흡수를 60%나 방해하니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뒤에 드십시오. 넷째, 계란은 아침이나 점심에 완전히 익혀서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섯째, 하루 1개에서 2개가 적당하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건강하게 계란을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시니어분들을 만나보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시킬 뿐입니다. 진짜 치료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이 어떤 약보다 강력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조합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잘 지키셔도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어르신들 중에서 음식 조합만 바꾸셔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위장 문제가 사라지고, 변비가 좋아지고, 빈혈이 개선되고, 근육량이 늘어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셨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80세에 시작하신 분도 좋은 결과 보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그리고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설정 전체로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첫째, 오늘 3가지 중 가장 놀라웠던 게 몇 번째였나요? 둘째, 오늘부터 실천하실 한 가지를 약속해 주세요. 셋째,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약속을 남기는 순간 실천 확률이 8배나 높아진다는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달 후 어떻게 변화하셨는지 다시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주변에 건강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가족, 친구, 지인분들께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100세까지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